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은 과연 절세가 될까요? 파이코인 법적 절세 수단 활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가상자산,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서 21%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를 고려할 때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소득공제하고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면 되는데, 연간 250만원까지 비과세라고 해서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연간 거래 규모를 조정하면 절세가 가능하겠죠.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활동, P2P 결제만 사용을 중심으로 운영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요. 맞죠, 이게 사실? 제가 이전에 한번 언급을 해드리긴 했는데,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과세 거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세에도 허점과 맹점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뭐 얘기했던 이 허점과 맹점 중에 하나는, 과세는 어떻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어떠냐면 요런 겁니다. 정말 간단해. 이게 뭐랄까요? 요런 게 있어요. 뭐 카드, USDT 카드라든지, 그리고 해외에서 결제하는 그냥 다른 코인들,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P2P 거래. 국외에서 하면 사실 이거 잡힐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요. 해외 거래소에서 KYC 인증 아예 안 받아버리고 그냥 작정하고 거래소 거래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맹점들이 정말 많아요. 진짜 욕 한마디 붙여서 존나게 많은데, 굳이 이거를 갖다 과세를 때린다? 그럼 지금 뭐 당장에 돈 많이 버는 사람 얘기하는데,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탈세 어떻게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탈세하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파이코인의 포커싱에 맞춰가지고 얘네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절세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장기 보유 전략, 장기적으로 보유해서 거래소를 최소화하면 양도소득 발생 빈도를 줄일 수가 있어요. 필요시에 코인을 일부만 양도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거래를 관리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1파이가 그래서 100만원이야. 그건 2개만 파는 거지. 2파이씩만 매도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전략도 상당히 또 의미가 있어요. 거래소의 P2P 생태계 활용, P2P 활용. 파이 네트워크는 탈중앙화된 결제 시스템을 지향하기 때문에 중앙화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P2P 생태계에서 거래를 하면 주로 과세 위험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거죠. 사실 이렇게 하면 진짜 안 걸립니다. 걸릴 수가 없고, 저번에도 제가 예시로 들은 게, 다른 코인이 뭐 결제하는 방식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솔직히 뭔가 방법이 없어요. 얘네도 답도 없다는 거죠. 법인 설립을 해서 법인의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세 규정에 따라 절세도 가능하고, 재산 증여, 가족 등에게 가상자산 일부를 증여하면 증여세율에 따라 절세가 가능하고, 증여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 P2P 생태계에서 거래를 결제로 전환하면 소득이 아닌 소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요. 맞아, 이거죠. 파이코인을 활용한 직접적인 상품 및 서비스 교환은 소득 발생보다 결제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탈세는 불법이에요. 맞죠? 국세청은 블록체인 데이터를 통해 추적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합법적이고 투명한 절세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지금부터는 이 코인 세금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해볼게요. 자, 기본 공제는 250만원까지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뭔가 이제 세금을 떼는 이런 방식이 돼요. 세금 11만원 300일 때, 500일 때 55만원, 자, 1000만원일 때 165만원, 2000만원일 때 385만원. 이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만약에 내가 1억 원의 수익이 나면은 2145만원의 세금을 떼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가십니까? 5분의 1을 떼가는 거예요. 20%, 막말로 얘기하면 21%를 떼가는 겁니다. 3억 이상이 발생하면, 3억이 발생하면 얼마? 5억이 발생했을 때는 1억을 떼간대요. 와, 여러분들 와우 판타스틱 베이비 하죠? 이런 식으로 엄청난 금액을 세금으로 떼갑니다. 이 이득이 났을 때만 떼간다라는 얘기긴 한데, 한편 주요국의 가상자산 과세 현황을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게 250만원 기본 공제 후에 20% 분리과세 내년 1월부터고 지금 당마다 정당마다 좀 틀리게 발행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미국 1년 미만 보유 개인 소득에 따라 10에서 37% 종합과세 1년 이상 보유 빵프로 4만 달러 이하 초과할 경우 15에서 20% 과세 그 다음에 3,000파운드 공제 후 소득에 따라 차익과세 급여 등 소득일 경우에는 12,570파운드 공제 후 20에서 45% 과세 등등등 내용이 나오고 싱가포르는 과세를 안 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되네 안 되네 과세를 유예하네 안 하네 이러는데 저도 과세 자체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과세 인프라 마비라고 해가지고 미국, 일본, 독일 주요국은 비슷한 한계 속에서도 이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다. 그리고 보면 금투세 폐지처럼 민심을 따를 거라면서 힘겨루게 할 필요 없다. 그래서 공제선을 250에서 5,000으로 올려서 가상자산 거래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자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내용들은 쭉 나오는데 사실상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과세 대원칙 아래 과세의 첫 단추를 끼우고 있다는 뜻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5년도 부족했던 가상자산 과세 커지는 설왕설래 내용도 나옵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논란이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조세 원칙에 따라 그대로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기존에 그 해당하는 그 정당의 국회의원분들도 과세는 반드시 해야 돼요. 이전에 있던 것들도 사실 그런 분들 과세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행 일자를 또 내년이라고 말하면서 딱 잘라 얘기하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금투세 폐지로 인한 일반 투자 자산의 형평성 문제와 개인 간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 내역 확보 어려움으로 차별 과세 등도 숙제가 돼요. 그래서 이미 가상자산 과세가 포함된 법안이 통과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한 업계와 당국의 비판도 나온다.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유예된 법안을 또 한 번 같은 이유로 과세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27년에는 이렇게 인프라가 구축될 보장은 있는 건지 아니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은 구축될 보장 자체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25년도부터 과세를 내린다는 거는 아무것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과세를 내리겠다라는 건데 저는 이것도 좀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가 지금 과세를 피하는 방법, 과세를 어느 정도 전략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나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외에도 지금 이제 과세 관련해서는 굉장히 심각해요. 이거를 좀 아셔야 될 거는 결국에는 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진성준 씨가 지금 가상자산 과세 유의할 이유 없다고 하면서 실물 경제에 영향이 없어 이러는데 코인은 안 해봐서 잘 모르긴 하지만 이라는 이 답변 전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실현해야 된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박혀있기 때문에 뭔가 과세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자체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과세를 해야 된다? 진짜 돈 벌어먹으려고 세금을 얼마나 떼먹을까 이런 의심을 좀 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법적 절세수단 활용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는지 파이코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큰 틀에서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